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이비 GT3 맥스 전동 스쿠터를 가지고 왔고, 스쿠터를 구매한 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에 대해 실제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물론 전동 스쿠터를 조립해야 하죠. 핸들바를 장착하고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충전에 관해서는 첫 장거리 주행이나 첫 번째 주행을 하기 전에 어디서든 반드시 완전히 충전해야 합니다. GT3 Max는 부분적으로 충전된 상태로 배송되지만 완전히 충전해 주는 것이 배터리 시스템을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식 충전기만 사용하세요. 이미 테스트를 했다면 충전하기 전에 스쿠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두는 것은 피하세요. 네이비에서는 실제로 배터리를 깊게 방전시키지 말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해 배터리 잔량을 2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이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스쿠터를 애플리케이션과 페어링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잠금 모드, 배터리 진단, 회생 제동 설정, TCS 트랙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조명 자동화, 그리고 애플 Find My 지원과 같은 모든 중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어링 과정은 빠르고 본격적으로 주행하기 전에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저희 채널을 확인해 보세요. 이 스쿠터에 관한 영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스쿠터의 펌웨어를 즉시 업데이트하세요. 많은 사용자들이 업데이트 후에 주행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보고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 후에는 주행 습관이나 주행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모든 볼트와 폴딩 메커니즘을 점검하세요. 이것은 사실 새 스쿠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행 전에 핸들바 볼트를 조이고 스템 잠금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폴딩 렛치가 완전히 잠겼는지 점검하며 브레이크 레버의 단단함도 확인하세요. 이 스쿠터는 사실 꽤 무겁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23kg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느슨해지면 금방 티가 나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정확하게 맞추세요. 이것은 주행의 편안함, 주행거리, 안정성, 그리고 펑크 저항성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너들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10인치 튜브리스 타이어는 기억해야 하는데 라이더의 체중과 주행 환경에 따라 45 또는 50 PSR 이 정도로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주행이 둔해집니다. 네이비에서 경고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처음엔 회생 제동을 낮게 설정하세요. 많은 초보자가 회생 제동을 너무 강하게 설정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약함이나 중간 단계로 시작하세요. 강한 회생 제동은 주행 이질감을 유발하고 요철을 지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취향을 알게 되면 앱에서 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TCS, 즉 트랙션 컨트롤을 실험해 보세요. TCS는 사실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거친路면에서 동력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젖은 도로에서는 켜고 건조한 도심 주행에서는 꺼보세요. 몇몇 오너들, 저도 포함해서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더러워질 정도로 실제로 테스트 해봤는데 건조한路면에서 TCS를 끄면 주행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행 모드를 제대로 익히세요. 저희 스쿠터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워크 모드, 드라이브 모드, D 모드, 그리고 S 모드입니다. S 모드의 가속력은 출퇴근용 스쿠터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스쿠터는 순간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감각과 스로틀 반응, 그리고 무게, 이동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들이세요. 먼지나 빗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호해 주세요. 사실 초기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똑똑한 팁이 하나 있는데 서스펜션 조인트, 폴딩 메커니즘, 노출된 피벗 포인트 등의 실리콘 그리스나 윤활제를 약간 발라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삐걱거림이나 부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X5 등급이 방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압 세척을 하지 말고 충전 포트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도 피하세요. 그냥 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자전거에 관해서는 가볍게 상점에 들르거나 어디든지 탈 일이 있다면 실제로 바로 진짜 자물쇠를 구입하세요. 앱 잠금 기능도 매우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스쿠터는 실제로 누군가가 그냥 들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접어서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스쿠터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꼭 진짜 자물쇠를 구입하세요. 저는 실제로 강화된 유락이나 체인 자물쇠 또는 야외에 자주 주차한다면 둘 다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23kg 정도면 아이들은 보통 빠르게 집어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강한 물리적 보안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쿠터를 그냥 들고 가서 차에 실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플 파인드마 이 기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간단한 유락 하나나 물론 체인 자물쇠만 있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12번째 팁은 바로 최고 속도를 바로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GT3 Max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작은 바퀴를 가진 전동 스쿠터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우버나 볼트 같은 공유 스쿠터 아니면 라인 같은 것에 익숙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 속도 제한까지 달릴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몇 번 탈 때는 비상 제동 연습도 하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익히고 점차적으로 코너링도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젖은 도로에 페인트 표시를 피하세요. 이 스쿠터의 반응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몇 번만 타보면 돼요. 처음 5번이나 10번 정도면 설정에 익숙해지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의 스쿠터가 사용하기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